안녕하십니까. 태백산적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임스 생커의 미래 예측에 대한 책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새로운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제이슨 생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입니다. 이 중 유로와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블, 중국 위에나,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상품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임스 생커가 예측한 세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자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미래학자로서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미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노동, 교육, 보건, 공급망을 비롯한 15가지가 넘는 핵심 분야와 산업에 가져올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 기회가 무엇일지 탐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책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공인 미래학 프로그램 연구, 강의, 훈련 자료 등을 토대로 쓰였으며 이 책의 일부 주제나 내용은 나의 미래학 저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장기적인 기대와 전략으로 통합해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물론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정세가 변해 일부 상황이 잠재적인 미래 영향 그리고 주제의 연관성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책을 쓰는 게 다소 부담되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 경기 침체, 근무 행태나 소비 습관의 변화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처럼 사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책도 홀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편집, 파일 전환,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1장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라.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라 제1장입니다. 지난 2달간 벌어진 일은 흡사 2001년 9.11 테러 사태와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마치 9.11 사태 때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을 가거나 밖에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좋지 않게 끝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더 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과 소비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민간 소비로 견인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은 대체로 위태로우며 이 직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언택트, 비대면 직업과 공급망과 관련된 직업은 좀 더 생겨날 텐데 이러한 과정은 일단 일정 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직종이 우후죽순 생겨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술의 발전과 혁신 덕분에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직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수십 년이 지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과 삶이 어땠는지 묻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모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말이 안 돼요. 못 믿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가지는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산업과 경제, 사회를 가로지르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나의 예측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손에 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교육, 경제적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 교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지는 미래학자의 중요성. 사람과 조직이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학자들이 주는 도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제각기 미래학자를 정의한다. 다양한 이들이 자칭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몇 가지 분류로 나뉜다. 먼저 학술적 미래학자가 있다. 이들은 주로 대학에서 작업하며 학술적 연구들을 생산해낸다. 이들은 특정한 문제나 산업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 관심을 둔다. 두 번째로 광신적 미래학자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미래는 항상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탓에 미래에 관한 신념이 거의 종교적 낙관주의에 가깝다. 세 번째로 응용적 미래학자가 있다. 여기에 내가 하는 일과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훈련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응용적 미래학자란 분석가, 자문위원, 전략가 등으로 활동하는 미래학자를 말한다. 우리는 미래학 이론을 만들고 이를 실무에 적용해 미래에 일어날 대안 시나리오를 찾아 나선다. 나와 같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 동력,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큰 위험 요인과 기회가 무엇인지 살피고 어떤 트렌드와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들을 면밀히 조사한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큰 테마와 트렌드뿐만 아니라 변화 요인을 살펴보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인간 본성, 기술 발전, 역사적 트렌드 등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 미래에 중요해질 기술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향후 10년간 광범위하게 채택될 만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팀과 나는 이 차이를 이제 곧과 어쩌면 언젠가는 시대로 나눠 부른다. 이제 곧, 어쩌면 언젠가. 먼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일만큼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격 근무가 좀 더 보편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4년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이제 곧이라는 이야기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구 밖 우주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란 기대는 어쩌면 언젠가의 시간대에 있는 일이다. 사실 원격 근무에 대해서 어쩌면 언젠가로 논의하는 토론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조직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렌드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장기 분석과 전략 기획은 점차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기에 장래를 생각한다면 미래학자는 점점 더 중요한 전문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장, 일자리와 미래, 성큼 다가온 원격 근무의 서막. 제2장, 일자리의 미래. 사람들은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년 전 내가 2007년 맥킨지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맥킨지를 포함해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사람들은 이미 편안한 개방형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속도에서도 기업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2009년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를 설립할 때 이 같은 원격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이 없었고 마련할 계획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나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즐거운 것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 낫다라는 모토에 더욱 호감을 느꼈다. 팬데믹의 위험성이야 늘어났다. 늘 있었다 하더라도 팬데믹의 위험성이야 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로 겪는 지금에서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분수령에 서 있다. 기업 입장에서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지속하며 관리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좀 더 만족스럽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 외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 원격 근무 환경의 변화 외에도 새 종류의 직업, 즉 새 종류의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 외 노동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직업이 있다. 이 직업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야 일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한다. 여기에 의료, 공공시설, 제조업, 농업, 유통망 그리고 그 외 경제가 굴러가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 지식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이며 기술, 금융, 여타 분야의 많은 산업군이 여기에 속한다. 사무실 밖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문 직종 외에도 필수 직업의 사무, 행정, 경력, 인력 등 또한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력 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말 그대로 그 외 노동자들이다. 불행히도 이 부류의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없고 이런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서비스 기반의 일들이 대표적이다. 식당과 술집, 영화관, 카지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전체 숫자로 따지면 정말 많은 수의 일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현장 업무 인력으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가 한창인 2001년 나는 종업원이 없는 식당에 앉아 오랫동안 주문을 기다려야 했다. 식당 서빙 일은 최소한의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생활을 유지할 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은 오늘날 그러한 선택지는 사라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네트워크, 실무 경력, 전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인스타카트, 대신 창을 봐주는 앱이나 우버이츠 같은 배달 유통업이 잠재적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에겐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 먼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의료 분야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전문의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학생들은 의료 분야야말로 경기 침체에 강한 직종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의료 분야는 그렇다. 의료 분야가 경기 침체에 강한 이유는 로봇에 준비된 로봇 시대의 일자리, 그리고 불황에서 자유롭기를 포함해서 서너 가지 내 저서에 자세하게 다루었다. 둘째로 직장을 잃거나 이를 위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혹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다시 갖추려는 이들이
커리어 변화를 생각하며 의료 및 보건 분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 분야는 수요가 높고 오랫동안 미 노동청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됐다. 인류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의료 분야에 종사하길 희망할 수 있다. 팬데믹에 맞서 더 나은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2001년 9.12 사태 이후 자원하여 입대하는 이들이 나왔던 것처럼 애국심과 시민적 의무감을 띠고 소명으로서 의료 분야를 선택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것은 중간 단계의 커리어에서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거나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고려하여 혹은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사람들이 의료 분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금융시장, 팬데믹의 위험성과 자동화 시대에 변하지 않을 기회의 직업이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지출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어쨌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 총 생산이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과 성격이 다르다. 의료 분야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로 할 상수이다. 의료 분야 캐리어는 앞으로 오랜 기간 변덕이 없을 것이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개인 간병 보조원, 정규 간호사, 재택건강보조원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서 자스포 로버츠에서 의료 직종의 성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전망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다. 도표 2-1은 미국 경제에서 의료 직종의 일자리 성장 전망을 보여준다. 의료 분야는 확실한 승자다. 게다가 산업들이 자동화할 때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일자리 중에서도 자동화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표 2-1 직종별 최대 신규 일자리 일자리 수 직종 일자리 수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위가 개인 간병보조원, 음식 준비 및 서비스 직원, 간호사, 재택건강보조원, 식당조리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식당 종업원, 총괄 업무 매니저, 건물 관리인 및 청소인력, 의료보조원. 직종별 최대 신규 일자리 자수입니다. 의료직종, 그 중에서도 사람과 긴밀히 접촉해야 하는 일들은 여러 경제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충격에 탄력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자동화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도표 2-2에서 보여주는 직업별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거나 악화하는 동력이 된다.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직업군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가 다시 1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는 필요한 것이지 원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료 분야를 선호할 만한 인구 분포가 자리 잡고 있다. 의료 분야는 필수 그 자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가장 전망이 좋은 일자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2018년에서 2028년.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직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기사, 풍력 발전용 터빈 기술자, 재택 건강보조원, 개인 간병보조원, 작업치료 보조사, 정보보안 분석가, 보조의사, 통계학자, 임상간호사. 변화는 유일한 상수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항상 변화해왔다. 도표 2-3은 그 변화를 잘 보여준다. 1800년대 중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했다. 오늘날 농업 직종은 전체 미국 노동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농업 외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유통망 같은 일부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더불어 제조업은 197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 도표 2-4는 지난 20년간 공급망 관련 직업이 꾸준히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공급망은 자동화에 대한 필요만큼이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분야이다. 농업이 계속 하락하고 그 외 경제는 발전하고 제조업도 계속 하락하는 도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AI나 로봇, 자동화에 관한 거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공급망에서 그렇다. 공급망은 경제의 생명줄과 같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적은 재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망의 자동화 기술은 그 기능의 한계를 시험받곤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자상거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제 전자상거래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다. 향후 그 입지는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공급망의 경제적 수요를 사람들로만 모두 충당할 수 없기에 자동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 공급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지식 노동자와 원격 근무, 의료 분야와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직업,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은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다. 이런 직업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 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재택 직업이 갖는 부가가치는 분명하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는 시간, 연료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을 줄여준다. 고용주로서는 사무실 공간, 주차 공간, 장비 시설, 사무실 용품 등 다양한 지출이 주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물론 기업을 공격하는 사이비 안보 위협에 노출된다거나 지식 인프라가 분산된다는 우려가 있지만은 사람들의 재택근무를 할 때 여러 면에서 안정성이 훨씬 높다. 2009년 장립 이래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했다. 사무실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기에 따로 사무실 공간이 없었다. 재택근무에서 내가 중요하게 신경 쓰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직원들이 시간을 준수하며 업무를 완성도 높게 끝마치냐 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이 같은 조짐이 보였다. 의료 서비스, 유통업,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선호도가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만큼 성큼 앞당겨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직업들은 장기간 소망의 직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1장과 2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